자, 이어서 3부 가겠습니다. 바로 개장 시황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서머타임이 시작되다 보니까 10시 30분부터 지금으로부터 24분 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이 합니다. 자, 우리 3부와 함께 미국 시장 개장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앤젤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정우성입니다.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 이전에 실버게이트부터 좀 약간 물론 별개라고 하지만 별개죠. 예. 별개라고는 하지만 실버게이트부터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지금 시그니처 뱅크까지. 시그니처 그 제가 조금 전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예. 좀 은행들에서 자꾸 사고가 터지고 그다음에 찰수합가. 찰수합은 이제 찰수합은 뭐예요? 채권이 많이 보유한 네네. 은행으로 분류가 돼 갖고 어. 채권 지금 가져가 있는 은행들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 네. 라는 말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어. 그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한두 은행 막아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악재가 이어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가 그 올해 초에 네. 연초에 저희가 이제 그날 방송을 못 하고 녹화 방송 올린 적이 있어요. 3%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글로벌 예, 라이브러리요? 글로벌 라이브에서 저 박종훈 팀장, 그 다음에 장혜성 지점장, 그 최홍수 선임 매니저 해서 네. 네 명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올해 나올 만한 악재를 얘기할 때 제가 뭐라 했냐면 다른 건 모르겠고 올해 몇 가지 큰 기업들이 파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했어요. 네. 이번에 상황이 터진 건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은행도 문제가 됩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돈 못 버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기업도 문제가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 그런 게 없지만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된 다음부터는 약간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드리고요.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당장 오늘 매수하는 게 아니면 네네. 진짜 한참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시장 흐름이 뭐냐면요. 네. 업앤다운이 심한 시장입니다. 지금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등락이. 장중 업앤다운. 장중 업앤다운, 장시작중 업앤다운 심한 모습이 네네. 나와주고 있는데 이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상황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다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와 매매를요. 함께. 예. 네. 꼭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 한번 선물을 볼게요. 선물을 보면요. S&P 500 1.21% 하락입니다. 다우 1.09% 하락, 0.7% 하락이고요. 밖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금방 바뀌면 그러니까요. 금방요. S&P 500 0.81% 하락이고요. 다우가 이게 뒤늦게도 다우가 0.67%, 나스닥이 0.45%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한 시간 전 흐름 아십니까? 여기 나왔죠. 오늘 플러스였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마이너스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위험한 상황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시장은 막 금방 바뀔 거예요. 네. 어렵죠? 라고 좀 보여드리고 한 가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주고 있는 요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전부 다 마이너스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10년물 있지 않습니까? 10년물? 네. 10년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4%를 찍내만 했었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3.479% 많이 하락했죠. 네. 이게 좋은 거냐?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물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빠진 게 아니고 네. 은행이 파산하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험한 걸 보여주는 거니까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좀 계속해서 미리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입니다. 실시간 맵. 네. 뭐 거의요 색깔이 짙은 붉은색이 많이 보이죠. 테슬라 3.29% 하락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1.25%.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어렵고요. 특히 이쪽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4.26% 하락 중에 있고요. 웰스파고 3.29% 등등해서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 이쪽에 있는 지역은행이 많이 빠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역은행이 조그만 은행들인데 조그만수록 많이 빠지는 거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퍼스트 리퍼블릭이 딱 보시게 되면 FRC죠. 네. 65.70%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 뭐 4%, 그렇게 많이 5%, 빠지고 있습니다. 10%? 네. 사실은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장이 반등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보여드리고 금융주가 못 가면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오늘 준비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 네. 오늘은 저희가 뭐 시장에서 그 선물 시장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주말 사이에 이 미국 시장에서 재무부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수 선물이 대부분 한 1% 이상 혹은 거의 2%에 가까운 수준까지 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거의 1% 정도 하락까지 내려가기도 했어요. 특히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요. 그만큼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장현재는 계속 그 좀 경고의 목소리를 저희한테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그래요. 일단 나스닥 100 지수는 0.39% 정도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고 또 이런 상태에서 조금 전에 히트맵 보셨던 것처럼 정유주가 내려가는 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안 좋은 정유주는 경기를 그대로 반영하니까 정유주가 타는 내려간다. 업종이죠. 네. 경기를 타는데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 전망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3월 13일에 월요일이죠. 13일이 금요일인데 13일에 금요일. 예, 네. 약간 좀 어려운 날이니까 잘 보시면 좋은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 좋은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금리 인상이 끝이다라고 있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네. 금리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다고 생각하죠. 예, 네. 좋은 게 아니니까 네.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의 전망은 잠시 멈춤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전망이 지금 안 됩니다. 전망이 안 돼요. 그다음 앞으로 오자는 못 볼 것 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자는 왜 못 볼까요, 여러분들? 오자가 어떤 뜻일까요? 최종 금리요? 5%에 대한 국제 수익률. 국제 수익률. 아마 2년물, 뭐 1년물 해서 전부 다 앞으로 오자는 못 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주간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우부터 S&P 나스닥까지 4% 중반의 하락을 보였다. 적어드리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S&P 500이 0.6% 연중 흐름을 보여주면서 조금만 더 빠지면 지금 마이너스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좀 보여드리는데 할 수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먹은 걸 다 뱉어놨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네. 안타깝습니다. 보여드리고 넘어가세요. 보시게 되면 S&P 500에 대한 차트를 보시는 건데 이미 빨간색 200의 선을 뚫고 내려가서 많이 빠져 있죠. 네. 많이 빠져 있고요. 지금은 지지를 찾기가 어려운 구간이니까 더 빠져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보여드립니다. 아마 테크니컬 분석하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미 지지가 깨졌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밑으로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한 3, 4일만 더 빠지면 데스크로스의 모습이 나올 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있는 테슬라 역시 이건 아닌데 예.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금 51선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테슬라. 근데 지금 이게 깨져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빠지게 되면 역시 하락이 좀 더 깊어질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주가 빠진 게 여러분들 뭐 어떤 악재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거니까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테슬라 차였어요. 그래요? 41%가. 아, 네네. 근데 그거였는데 그러면 테슬라가 이제 더 팔려 그러면 이쪽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번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 망가지면서 아하. 그 지역 주민들이 네네. 차를 사겠냐. 덜 사겠다. 예, 그런 거 나와주면 주가 좀 빠지는 거니까 좀 이따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겁니다.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한 거죠. 지금 S&P 500하고 2년물 국제 금리를 보게 되면요. S&P 500이 보라색입니다. 주가 빠지죠. 그러면 2년물 국제 수익률 인버트한 건데 이게 올라오면 빠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데 시장도 못 가고 있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금리가 빠지면 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못 가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 시장 흐름이 아니고 뭔가 돌발 악재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 악재가 은행에 파산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망가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2년물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년물 더합니다. 거의 붙었어요. 붙어 있는데 불구하고 장이 못 가고 있죠. 네. 해서 현재 이제 금리가 빠져도 장이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전망이 가능할까요? 전망 못 합니다, 지금. 사실 원래 우리가 작년의 논리로만 살펴보면 금리가 내려간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그렇죠. 의미이기 완전 때문에 좋은 거죠. 시장의 완전 좋은 상승인데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사건이 터지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말이죠. 월가에서는요. 파월의 욕이 뭐 엄청납니다. 네가 금리 올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막 몰려가는 바람에 네. 지금 파월이 제가 보기에는 평생 얻어먹을 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한 이틀 만에. 네네.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쵸. 사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만큼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휴직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리겠죠. 네. 금리가 올라간 상대의 주가 올라가면 요인인데 주가도 못 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판단이 가능하냐 쉽지 않아 보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요 그림이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은행주가 지금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맨 위 왼쪽에 있는 게 지역은행의 ETF입니다. K라이 모습인데 지금 3.75%가 급락하고 있죠. 네. ETF 빠지는 겁니다. 뱅크 어메리카 3.77% 하락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58%가 급락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차수압이 8%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 아직까지 위험해 보이고요. 아마도 시장에 발목 잡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기 장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다른 곳으로 전이되고 막 이렇게 좀 위험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으세요? 분위기 보시면. 전이 될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죠. 아, 특히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돈을 예치했는데 네네. 그중에 하나가 뭐 스포티파이 같은 기업들, 네네. 그다음에 뭐 로블록스, 네. 로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보통 2주마다 한 번씩 급여를 주거든요. 네네. 돈을 물론 플러스입니다만 사실 이제 그런 기업들까지 불똥이 튈 걸로 보인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은행 다음에 약간의 그 큰 기업 아닌 조그마한 기업들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싶어갖고 오늘 나왔던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나 사태가 점점 커지면 커졌지 저는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이게 불똥이. 나오시는 분들마다 말씀이 다들 이제 그러니까 해석은 비슷한데 네.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결론은 다들 좀 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보여드렸죠. 아까도 보여드린 그림이 뭐였냐면 국제 수익률과 S&P 500의 차이 그 비교를 한 건데 네. 그렇게 엇갈려 버리면요 시장 흐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딱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금리가 내려오면 장이 올라간다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확신보다는요. 밑으로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서 오히려 투자를 조금 더 소극적인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네네.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 그림 하나 보시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개인에 대한 예금 비중을 보여주는 거죠. 네. 80%. 그다음에 이쪽에 보통 이제 대출 상품인데 대출에 대한 비중을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보시게 되면요. 가장 우려한 게 뭐냐면 JP모건 체이스가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가장 대출 적고 네. 소매 금융이 강하다. 약 50%로 네. 적혀 있죠. 그다음에 뭐 시티가 있고 뱅크 어메리카 웰스파고가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게 밑에 단이죠. 그렇겠죠. 대출이 크고 소매는 거의 없고 네.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이었거든요. 어. 그만큼 위험성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까. 그러면 딱 보아갖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가 가장 많이 빠질까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소매가 적고 그 다음에 위험성이 큰 거 뭐가 있죠? 바로 위에 있는 거. 네. 퍼스트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 리퍼블릭. 이거 네.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 위에 있는 거 저건 웨스턴 얼라이언스 코퍼레이션 이것도 뱅크업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것도 은행이거든요. 이것도 많이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매 금융도 없고 대출 상품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이 빠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좀 살아나게 되면 이쪽을 더 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 있는 것들 이쪽에 있는 것들이 있죠. 이쪽에 있는 거 대부분 네네. 다 지금 상당히 많이 위험 노출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빨리 감소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위험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사실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가 달라요?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뚜렷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그냥 연준과 JP모건으로부터 이제 자금은 좀 받았다는 그렇죠. 이야기만 나오고. 당장 산소호흡기를 대지 않으면 꽂지 않으면 네. 사망하는 사람처럼 은행이 그 은행입니다. 위험해요, 되게. 근데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미 위치가 위험한 위치에 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 돈을 퍼부어서 뭔가 잠잠하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다음 웨스턴 얼라이언스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네. 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국채값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채의 수익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국채값이 빠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걸 다 대부분 다 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팔려 그러면요 엄청 손실을 감안하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뭐 주식을 반영하면 좋은데 반영도 안 되죠. 증자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꼼짝없이 제2의 제가 보기에는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뭐 당장에 뭔가 도와준다 해도 계속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네. 제 얘기를 너무 많은 분들이 믿고 네. 투자하셔갖고 조심스러운데 제 기분을 얘기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제 영상이 11만 회를 돌파했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거. 네, 지난주 금요일 네, 날. 그때 네. 이제 장현재께서 네. 그 SVB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빨리 됐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근데 SVB 은행 파이낸스뿐만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채 금리가 국채값이 빠진 거에 대해서 모든 은행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해서 보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조언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자, 요게 또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걸 좀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 파산을 미리 짐작이 가능했다. 요 표를 보는 건데요. 이것도 한 전문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네. ARKK가 쭉 가다가 이때가 이제 팬데믹 이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때 뭐만 사면 다 올랐죠. 네. 이것도 급등했다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마치 이게 ARK가 주가가 빠진 것처럼 빠진 네. 거하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런 예치금이 예수금이 빠진 거와 비교해 보게 되면 네. 이게 왜 빠졌냐? 결국에는 이 소속돼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VC 같은 것들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빼다 보니까 그쵸. 똑같이 같이 움직였다. 그러면 만약에 ARKK에 대한 주가를 봤다 그러면 같이 연동해서 보면 조금 더 빨리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 하는 전망치가 나왔던 보고서였거든요. 그리고 예. 그림에서도 보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치금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는 거의 2021년 말이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미리부터. 시장초 좀 예. 줄기 시작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지나고 와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네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약간 의미 있는 그림이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술 업종, 네네. 테크 업종, 특히 VC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부통이 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왔던 게 골드만삭스가 이제 발표한 건데요. 3월달 금리 동결하자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다음 5월과 6월과 7월에 0.25% 인상하자 나왔는데 이게 약간 이상합니다. 왜요? 이렇게 언밸런스하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결 다음에 다시 금리 올린다? 아, 그 이상하네요. 되게 이상하네요. 이상한, 네, 되게 이상한 이상하네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네.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드만삭스도 역시 뭔가 지금 시장을 제대로 못 읽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못 읽으면 이런 자료를 내지 마라 차라리. 네네. 근데 내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월 동결 이후에 5월 달 다시 금리 올리면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시장이 호재입니까 약재입니까 여러분? 아니, 이거 한번 너무 맞춰보세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호학제를 떠나서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혼란스럽죠. 거기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월과 6월, 7월이 하나 더 늘어난 거, 한 개월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한 달. 네네. 그럼 7월까지 금리 사게 되면 제가 볼 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보고서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역시 최종 금리도 5.2, 5.5를 보고 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아니, 모르겠고. 우리가 예, 그 예.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만약에 그 이번에 50을 올리고 다음에 다시 25를 내린다. 그것도 사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신뢰도를 잃는 거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25였으니까. 그렇죠. 25 갔다 50 갔다 다시 25 간다고? 야, 연준이 이렇게 한 게 말이 돼? 라는 거였었는데. 그렇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야, 이번에 쉬고 다음에 25, 25, 25 세 번 가면 돼. 이것도 뭐 사실 연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 같지는 좀 않아 보이긴 아니죠. 그 제가 알고 지내는 이무학년 교수는 뭐라고 네네. 했냐면요. 과거에 이제 50bp 올린 다음에 무슨 다시 25bp냐. 네. 말이 안 된다 순서상 그래서 네. 얘기했던 분인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동결 다음에 올리는 거는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혼란스러운 시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아까 얘기했던 5.5%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쭉 나와주고 있는 뭐 1개월부터 쭉 해서 30년물까지 국제 순위의 모습인데요. 저가 보기에도 앞으로 5자는 못 찍을 것 같다.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중요한 요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저희가 봤던 금요일 날의 모습이었죠. 네. 0.5% 68.3% 올린다고. 이게 그림이었어요. 네네. 그죠? 혹시 계속 보셨습니까 이거? 그림을? 아니, 저 그 트래킹은 안 했었어요. 네. 주말에 보시면 굉장히 달라졌는데 네. 요게 현상 원래 전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그림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동결이 18.4%. 동결. 동결 많이 네, 올라왔네요. 동결. 그다음에 25p 72%. 완전 뒤바뀌었어요. 네네. 그럼 여러분도 혹시 여기에 지금 동결에 힘이 몰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요. 너무 이틀 만에 큰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큰 변화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염려했던 50bp 빵입니다. 빵 퍼센트. 네. 이게 어떻게 이틀 만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보는 거네요. 불가능한 게 네. 보이는 게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골드만이 틀린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된다. 네, 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금리가 전망이 안 되는데 시장으로 더욱더 힘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그냥 지금은 그런가 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내일요? 14일 CPI. CPI가 또 나와죠. 소비자 네. 물가. 소비자 물가 또 높게 나와버리면 네네. 금리 어떻게 합니까? 올립니까 내립니까? 유지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 이럴 때가 시장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했던 예. 것도 경기 침체면 금리를 내려야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또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금리는 또 올려야 돼. 아, 그럼 연준은 무슨 선택해야 돼? 여기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건데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 은행들이 이렇게 힘든데 금리를 올릴 수 있어? 못 올리죠. 물가 높으면 금리 올려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거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여기서 0.5만 더 올리면 네. 은행 몇 개 날아간다는 설도 많아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금리 전망을 잠깐 볼 건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3월 20일 날은 0.2 올린다는 게 전망이 아직까지 높으니까 네네. 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쭉 유지하는 거예요. 5월과 6월과 7월에 9월까지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11월 달 내립니다. 네. 또 유지하다가 또 내년 1월 또 내리는 건데 이것도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거죠. 왜냐면 이게 그럼 5.5, 5.00, 5.에서 끝나는 금리가 끝나 이상이. 네네. 근데 저희가 지난주말에 육자 보자 말자 이런 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갭이 커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과연 물가 잘 나와버리면 높게 나와버리면 금리를 못 올리면서 어떻게 물가 잡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도 또 생겨요. 제가 그쵸. 볼 때는. 네. 일단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오늘 장 끝나면 또 바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또 내일 보여드릴게요. 계속 바뀌어요. 오늘 장 끝나고 또 바뀔 것 같다고요? 또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볼 또 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금리 전망을 보여드리는 건데 2월 2일 날 금리가 이랬어요. 2월 1일 금리 저희가 금리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고점 4.6까지 올라간다 봤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금요일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네. 5.6까지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다시 내려왔어요. 4.8까지. 이게 아주 춤을 춥니다. 금리가. 예전에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데 고점 찍고 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 일단은 금리는 네. 약간 내려왔다는 거죠. 보여드리니까 어쨌거나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까지 부통이 튀는지 아까 설명드린 이런 건 바로 요런 겁니다. 제가 울프 이거를 오늘 리서치가 오프닝에서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살짝 네. 그냥 기사만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장현재리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전기차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전기차가 현재 팔린 차량의 3분의 1이 전기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테슬라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는 분들의 차를 보유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집이 거기 있지 않는 이상 누가 그 차를 끌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리콘밸리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분들이 돈을 어디에 예치했습니까? 실리콘밸리 밸리 은행에 넣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은행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분들이 뭔가 아주 마음이 여유가 나도 차도 끌어보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움츠러들겠습니까? 움츠러들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울프 리서치가 얘기한 거는 매크로적인 얘기한 거지만 솔직히 캘리포니아인 특징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당장 구매하겠냐 아니면 구매를 좀 뒤로 미루겠냐 네.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미룰 것 같아요. 네네. 아니 41% 적은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립의 의견이니까 보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목표 주가 떨어진 게 아니고 185니까 지금보다 조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네. 뭐 사실은 뭐 여기서 6% 먹는 거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쵸. 이렇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슬라까지 미친 건 좀 그런데 어떤 분들도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한다. 그거 소리 있는데 트윗을 네, 그건 뭐 다 의미가 네.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구나 넘기시면 좋아요.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라고 좀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이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내일입니다. 코어 CPI 전망치 5.5%입니다. 네. 헤드라인 6.0%죠. 이게 어떻게 나오냐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요 전망치 5.5 높아지게 되면 네. 큰일 납니다 이거. 만약에 6.0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왜 큰일 나냐면 이거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어떻게 못 만들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리 올립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내립니까? 못하죠.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에 나오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10시 9시 반이죠. 네. 9시 반인데 아마 내일 9시 반에 우리 글로벌 라이브 동접 최고를 찍지 않을까. 다 들어서 우리 또 14일 네. 9시 반. 9시 반, 예. 네. 1시간 땡겼으니까. 보통 이제 지금 발표하는데 9시 발표하니까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시 반에 우리 저희랑 앵커 두 분이 둘이서 네. 쭉 브리핑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들어올 거야. 네, 그때는 근데 이제 장현재는 저는 30분 지나고 나오고 들어오시기 있죠.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내일 예.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고용지표처럼 제가 그 노동부에 들어가서 직접 좀 CPI를 좀 예.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전망치만 잘 보시면 좋아요. 전망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월 대비 약간 빠져 있는 코어 CPI는 5.5%. 네. 그다음에 전월 대비 0.4% 포인트가 빠져 있는 헤드라인은 6.0%로 조금 떨어지게 보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5자 본다 그러면요 넘어가는 거죠 무사하게. 네. 예, 근데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사실은 JP모건치에서 항상 그 전날 냈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상황을 냈는데 요번에는 안 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이만큼 되면 주가 빠진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못 내는 게 왜냐면 지금 잘못 내면 완전히 진짜 뭐 어려워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못 내는 상황이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이런 상황은 네. 그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결국은 연준이 네, 해결 못하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는데 통화 정책은 쓰는 거는 연준이고 재정 정책 쓰는 거는 이제 그 정부니까 네. 사실 이런 문제는 또 정부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다 보니 옐런 재무장관도 나와서 아 우리가 보호해 줄게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재정 쪽에서 계속 뭔가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이 문제점은 계속 커져지 네.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네.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월 13일에 월요일을 장 출발했습니다. 자, 같이 좀 지수를 확인해 보시죠. 보겠습니다. S&P 500 0.94% 하락입니다. 다우 0.71% 상승 하락이고요. 나스닥 0.73% 하락을 하고 있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좀 불안해 보이는 네.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같이 보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65%가 급락 중에 있고요. 찰스왑 채권이 많은 은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우량한 은행이자 증권사였거든요. 네. 근데 거의 16%가 급락하고 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 찰스왑 이 정도 빠진 것은 전 처음 봅니다. 20년 동안. 금융위 때 외에는 네네.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나 봤더니 역시 시그너처 뱅크라고 하는 네. 이것도 지금 요거는 22.87%가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시그니처 뱅크는 그 뉴욕주에 있는데 폐쇄시켰어요. 네네. 뱅크런 때문에 폐쇄시켰는데 다시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래가 되는 금액인가요? 거래가 안 되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하여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쿤 왜 올라왔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많은 자산이 여기 들어와 있다. 네. 실리콘뱅크에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그 뭐죠? 그 의문의 일패 당한 기억 아닌가, 그죠? 아니 많아요. 속된 말로, 예, 많죠. 로프, 빌닷컴, 예,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많아요. 많아갖고 아마 기사가 계속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문제가 되는 이거 바로 요겁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콥. 요것도 74%가 급락 중에 있어요. 예, 아까 끝에 있던 거 있죠? 네. 제가 보이는 그림에서 맨 끝에 있던 거. 그러니까 위험성이 커진 은행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조금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속 여기다가 그 FDIC라고 해서 네네. 연방보험은행공사 이렇게 있어요. 네네네. 거기 돈을 도와줄 건데 이렇게 다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안 도와주면 바로 뱅크런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럼 뭐 줄 서 있자 사람들 그렇죠, 아침부터 그렇죠. 돈 찾기 시작하면 뭐 그냥 거들나거든요. 아하. 그래서 계속 번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뭐가 올라올지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다. 하는 거 보여줍니다. 히트맵으로 그럼 지금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개장 상황에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네, 좀 어떻게 움직이고 한번 좀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은행 때문에 또 의문의 일패는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은행주 보겠습니다. JP모건치가 제일 웨이트했었잖아요. 제일 네. 안전한 은행. 네. 보게 되면 1.52% 하락 중에 있고요. 뱅크 아메리카 5.63% 급락 하한가입니다. 거의 하한가 느낌. 웰스파고 4.28% 빠지고 있고요. 아까 보였던 지역은행도 보이는 이쪽인데요. US 뱅콕 8.06% 하락하고 있고 뭐 다 빠집니다. 네. 대부분 다 두 자리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엄청 빠지고 있고 대표로 한번 지역은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 네. ETF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R이죠. KR 예, E. 2 그렇죠. 예. 리저널 뱅크의 모습인데 이게 ETF가 12.8%가 급락 중에 있습니다. 한번 월봉 보게 되면요. 이게 네. 언제 수준이냐면 거의 한 7년 전 주가 수준입니다. 많이 빠져 있죠. ETF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지역은행은 대부분 다 지금 폭락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은행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대출이 많이 걸려 있어요. 네네. 그걸 돈을 버는 은행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걱정되고. 그러게요. 자 내일 그러다 보니까 더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훨씬 더 우리에게 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CPI가 잘 못 나와준다면 연준이 손쓰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좀 치닫게 되는 거라서 내일 CPI 또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직접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장원 몇 시 하나요? 지금 열렸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빨리 뛰어갈 건데 요 한 기사만 보고 끝낼게요. 네.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주가가 60% 급락한다고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죠. 여러분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백스탑, 그러니까 그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네. 불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와줘도 주가가 빠진다는 거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거 하나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번지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를 좀 보시면서 관망이 좋아 보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당분간 좀 당분간, 시장을 그냥 예. 좀 지켜보기만 예. 해라. 예, 그렇죠. 너무 공격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좀 쉬어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 30분부터 미국 시장 개장했고요. 저희가 개장 상황까지 좀 살펴드렸고 잠시 후에 이 미장원 10시 50분입니까? 예. 바로 시작합니다. 한번 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네. 10시 50분 미장원인데 저희 미줌에서 하는 이제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근데 10시 50분 적은 건 제가 가는 시간이 50분이 네네. 적은 거고요. 네. 이미 시작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시장이 많이 안 좋으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좀 잠깐은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밤 보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무서울 정도로 시장이 좀 안 좋은데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장현재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